세상보다 더 빨리 변하고 누구보다 기민하게 움직이세요. 적응 단계에 오래 머무르는 것보다는 더 많이 실패하더라도 더 빨리 움직이는 게 낫습니다. 안녕하세요. 내 안의 거인을 깨우는 시간, 거인의 독서입니다. 우리는 성공을 꿈꿉니다. 매일 성장하기를 희망하죠. 그렇다면 성공에 이르는 가장 확실한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공은 성공한 사람으로부터 배운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너무도 멋진 여성 CEO죠. 인드라 누이에게서 성공을 배워봅니다. 이 시대 가장 대표적인 비즈니스 리더 중 한 사람인 인드라 누이는 세계적인 식음료 기업이죠. 펩시코의 엄청난 성장과 변화를 20년 넘게 이끌어온 인물입니다. 포브스와 타임, 월스트리트 저널 등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중 한 사람이기도 한 그녀는 펩시코에서 CEO로 12년간 일하면서 80% 넘게 매출을 성장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성견지명 있는 전략적 사고로 마침내 너무도 거대한 상대인 코카콜라를 제치고 만년 2위였던 펩시를 1위로 올려놓았습니다. 엄마이자 아내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 펩시코에서 물러난 이후 인드라 누이는 아마존닷컴과 세계 최대 유전 개발 회사인 슐룸베르거의 이사로 재직했습니다. 2023년 10월 인드라 누이의 책 인생의 전부가 출간되었습니다. 저도 아직 읽어보지 못해 바로 주문했는데요. 우선 오늘은 책 포브스의 그녀들을 통해 그녀가 어떻게 펩시코의 CEO가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 나누어 봅니다. 피자헛과 KFC 등의 외식 사업 부문 자회사들을 매각해주세요. 대신 과일 주스 업체인 트로피카나와 게토레이 보유 회사인 퀘이커오츠를 인수하겠습니다. 인드라 누이 수석 부사장의 결정에 임직원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네? 매각이라니요? 지금 피자헛과 KFC는 우리 회사의 대표 브랜드들인데요. 상당한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갑자기 팔라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거기다 음료 시장이라면 요즘 들어 더 경쟁이 심해지고 있는데요. 음료 회사를 더 인수하다니요. 회사 전체의 적자로 이어질 거예요. 당황한 임직원들은 계속해서 반문했습니다. 인도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으로 건너온 인드라 누이. 그녀는 펩시로 대표되는 청량음료 제조회사인 펩시코의 수석 부사장이었습니다. 아무리 평등을 추구하는 미국이라지만 여성이, 심지어 인도에서 태어난 이방인이 남성들의 장막을 뚫고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최고 실무관리자가 되어서도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았습니다. 곱기는커녕 대부분 못 믿어하는 눈치였죠. 압니다. 하지만 우리 주력 사업은 음료 부문이잖아요. 초심으로 돌아가 하나라도 제대로 합시다. 모두 제 결정을 존중해주세요. 그녀의 단호한 어투에 임직원들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회의실을 나와야 했습니다. 요즘 다른 회사들은 한 군데라도 더 사업 영역을 넓히려고 난리인데 왜 갑자기 잘 되는 회사들을 팔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코카콜라에 치여서 겨우 버티고 있는데 음료 시장에 더 주력하겠다니 말이 돼? 뜻밖의 매각과 인수 결정에 회사 직원들은 수근거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 그랬습니다. 미국 음료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코카콜라는 시장 점유율 25% 수준인 펩시를 겨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신경 쓸 필요를 못 느낀다. 그런 비아냥거림을 들을 정도로 펩시코는 음료 시장에서 많이 뒤처진 상태였습니다. 언론은 하나같이 펩시코가 강력한 구조조정 없이는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거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출이 좋은 효자 산업들을 포기하고 부진한 음료 산업을 더 키우겠다는 부사장의 결정은 납득이 가지 않는 선전포고였던 거죠. 만약 이번 결정이 회사의 막대한 손실로 이어지면 당신이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여기는 인도의 작은 구멍가게가 아닙니다. 수천 수만 명의 삶이 달려있다고요.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원성과 비난에도 그녀는 흔들림 없이 계획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10년 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펩시코의 매출액은 433억 달러로 319억 달러에 머문 코카콜라를 크게 앞질렀습니다. 거의 100년 만에 코카콜라의 아성을 무너뜨리고 음료 시장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한 거죠. 인드라 누이는 그 공을 인정받아 펩시코 경영의 역사상 최초로 여성 CEO가 되었습니다. 구조조정 얘기까지 오가던 위기 속에서 어떻게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을까요? 결정적인 것은 바로 인드라 누이 회장의 매각과 인수 결정이었습니다. 피자헛과 KFC의 매각은
오히려 그들이 거래하던 많은 대형 외식 업체들의 판로를 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시 맥도날드와 버거킹은 그동안 펩시코를 경쟁사로 여겨 그들의 음료 사용을 꺼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외식 산업에서 손을 떼자 펩시를 매장에 반입하기 시작했고 펩시코가 더 큰 매출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또한 트로피카나와 퀘이커우츠의 인수를 통해 과일 주스와 이온 음료를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소비자들이 점차 웰빙에 관심을 가질 것을 내다본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소비자들은 탄산음료가 비만의 주된 원인이라고 여기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탄산음료 시장은 점점 위축되어 갔습니다. 이러한 때에 과일 주스와 게토레이 같은 웰빙 음료의 판매는 펩시코가 음료 시장에서 더욱 입지를 굳힐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세상이 매일 바뀌고 있다는 건강한 공포를 느껴야 합니다. 이 공포를 이겨내려면 바뀌는 세상보다 더 빨리 변하고 누구보다 기민하게 움직여야 해요. 적응 단계에 오래 머무는 것보다는 더 많이 실패하더라도 빨리 움직이는 게 낫습니다. 인터뷰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당시 모두가 과감한 시도를 주저했을 때 그녀는 자신의 판단에 대한 확신으로 과감한 추진력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거죠. 인드라 누이의 파격적인 행보는 그 이후에도 계속되었는데 그중 하나는 2012년까지 전 세계의 학교 내에서 고열량 청량음료를 판매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청량음료를 판매하는 입장이지만 이익을 위해서 어린 학생들의 건강을 해치지는 않겠다는 깨끗한 기업 이미지를 만들어낸 것이죠. 또한 다양한 종류의 음료를 판매하여 건강에 해롭다는 이미지가 강한 탄산음료의 비중을 크게 낮추었습니다. 인드라 누이는 단지 운이 좋았던 거야. 이렇게 그녀를 깎아내리는 시선도 많습니다. 하지만 구조조정만이 살 길이라는 의견이 전반적인 상황 속에서 모두가 반대하는 의견을 혼자서 주장하는 것이 과연 쉬웠을까요? 지지해주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그 결정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수월했을까요?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인내의 과정을 겪었을까요? 그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규칙을 깰수록 우리는 더 나아진다. 리더의 과제는 구석구석 돌아보며 너무 늦기 전에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디테일은 조직을 미치게 만들지만 디테일 때문에 땀을 흘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우리는 평생 공부해야 한다. 모든 것에 호기심을 가지고 학습하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과제보다 도전적인 과제를 통해 성장할 수 있고 세계로 시야를 넓힘으로써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다. 2배로 생각하라. 2배로 노력하라. 그것이 가진 것 없는 보통 사람이 성공하는 비결이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성공이 깃들기를 응원합니다.